번째 가보죠. 현관문을 쾅쾅입니다. 자, 벌써 몇 년째 이웃의 알 수 없는 행동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는 사방가족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새벽 누군가 개를 데리고 집 앞을 저렇게 맴도는데요. 자, 잠시 후 쾅쾅 현관문을 부술 듯 거칠게 발로 저렇게 킥킥킥 문이 격하게 흔들릴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힘껏 발길질 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계단으로 유유히 개와 함께 사라집니다. 아,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네, 이 사건은 지난 2월 4일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람은 바로 윗집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새벽 6시쯤에 이 집 앞에 달걀 등 식자재가 배송된 이후로 갑자기 뭔가 부서지는 큰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좀 무서워서 1시간쯤 있다가 나가봤는데 달걀이 모두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CCTV가 없어서 이제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고 제보자 부부는 뒤늦게 CCTV를 설치했는데요. 그리고 약 2달 후인 지난달 4일에 이 제보자 집이 비어있던 사이 윗집 주민이 보신 것처럼 제보자 집 문을 발로 차고 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제보자 부부는 경찰에 또다시 신고를 했고요. 윗집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이 12월에 있었던 달걀 파손까지 모두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건의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런 짓을? 그걸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지금 3년이 넘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집에 원래 살던 임차인이 3년 전에 네. 층간소음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서 이사를 나가셨대요.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은 그 이후에 이사를 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소음이 나는 겁니다. 게다가 그걸 뭐 망치 소리, 공망치 같이 일부러 내는 소리 같다고 하는데 밤 11시 넘어서 아니면 새벽 4시 이때 꼭 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너무 견디다 못해서 직접 쪽지 같은 거 붙여놔도 아무 반응도 없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이제 도저히 못 견뎌서 찾아가서 항의를 좀 했다고 하는데 그때 항의를 할 때는 저 소리가 저렇게 요란하게 하니까 아랫집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 다른 이웃들까지 다 쫓아왔대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었다가 다음날 새벽에 달걀만 다 부숴버렸던 겁니다. 지금 이 제보자분 민사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 이유라도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정말 이상한 게 윗집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은요.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이 고통을 호소하지 윗집이 그렇죠. 시끄러울 일은 잘 없잖아요. 네. 왜 윗집 사람이 저렇게 와서 아래층에 저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희한하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세상은 요지경. 아, 이 제목을 벌써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 자, 그런데 운전자 손에 기타? 자, 창문 활짝 열어놓고 좌우지 장지지 좌우지 장지지 심지어 아주 열창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이 당연히 핸들은 휑 잡지도 않고 있더라는 거. 며칠 전 독서에 열중하던 운전자에 이어서 이제는 기타 치는 운전자. 아주 그냥 완전 자율주행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저게 자율주행 차량이 아닌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난달 16일입니다.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승한 지인이 놀라서 저 봐라 하니까 정말 기타를 두 손 다 보입니다. 기타를 치면서 가는 모습 너무나 놀라서 사실은 바로 저렇게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15분 정도 지나가지고 그때도 보여서 찍었다고 합니다. 아마 글쎄 독서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둘 다 똑같죠. 집에서 기타 치고 집에 독서하면 되는데 굳이 차에서 왜 불안하냐면 핸들을 하나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야. 기타는 뭐 이게 두 손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놀라가지고 뭐 연주가 되겠어요? 뭐 좌우지장지지 뭐 세상은 요지경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너무 이건 놀라서 본인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강한 처벌,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운전 중에 기타 치면 처벌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그렇죠. 당연하니까요. 기타 치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나 하세요. 아우, 진짜.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탁
한 여성이 버스 좌석에 앉아서 손을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자, 뭔가 했더니 손톱 깎기 시전 중 거스러미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는데 문제는 저 자네들 부스러기들 고스란히 버스 바닥에 후루루루루루루. 박 교수님, 우리 옛 전래동화 중에 손톱 먹은 쥐가 나중에 사람으로 뿅 하고 변신해가지고 진짜 사람 쫓아내고 안방 차지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동화가 있군요. 그 제보자는 서울 있어. 고속터미널에서 대전 복합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에 탔는데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뭐지? 그러고 딱 보니까 저 여성분이 이제 손톱을 이렇게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하는 거죠. 다 같이 이제 이용하는 버스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뭐라도 좀 받쳐놓잖아요. 집에서라도 우리 손톱 깎을 때 종이라도 받쳐놓는데 이분 아무것도 안 받쳐놓고 그냥 바닥에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손톱도 그렇고 이렇게 거스러미도 그렇고. 제발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집에서 하더라도 뭘 깔아놓고 하는데 말이죠. 어쩌면 집이 아니니까 저렇게 안 깔고 저렇게 하는 거겠죠. 자기 집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폭삭 속았다. 폭삭 속았수다는 수고했다는 뜻의 제주 방언이지만 이건 그야말로 폭삭 속았습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남성. 자, 그런데 물건은 안 보고요. 갑자기 사장님한테 말을 걸어요. 제가 휴대폰이랑 지갑이랑 깡그리 다 도둑 맞아가지고요. 집에 갈 차비가 없어요. 자, 맘씨 좋은 사장님.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니까 선뜻 돈을 내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저 010-1234에 자기 개인정보 적힌 종이를 주면서 돈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인마이 포켓을 하죠. 내일 꼭 입금하겠습니다. 꾸벅꾸벅 연신 인사를 하더니 자,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자, 당연히 지금까지 입금이 안 됐으니까 이 귀한 시간에 이거 전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폭삭 속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분은 저 아내분과 함께 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보신 영상이 지난달 23일이었답니다. 날씨가 추운데는데 어떤 남성이 바깥에서 계속 머뭇머뭇하다가 편의점으로 덜덜 떨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이 부산인데 지금 어머니 납골당이 묘시인데가 전주 부근에 있다라는 하면서 어머님 뵈러 왔는데 찜질방에서 간밤에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휴대전화 저 지갑 소지품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 돈 많은 사람이라고 비싼 브랜드 팔찌도 보여주면서 부산에서 편집샵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랍니다. 그래서 막 눈물까지 글썽이더래요. 그러니까 제보자분 아내분이 일을 하고 있다가 너무 안 돼서 10만 원을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이제 그 자기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받았다고 해요. 물론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내일까지 송부해주겠다.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아직도 보내지 않았고요. 그 쪽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더니 착신 정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장님들 저런 사람 왔을 때 모자하고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하세요. 딱 저렇게 모자하고 마스크 다 중무장을 하고 왔네, 교수님. 네.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얼마나 이제 이 선한 의도였는데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오더니 똑같은 수법으로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은 부산에서 왔는데 여기 전주에 왔는데 막 이랬잖아요. 이번에 학생은 저는 군산에서 왔는데 여기에 왔는데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장님하고 이 사장님 부인이 며칠 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우리한테 돈 뺏어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난 그 사람 모른다는 둥 횡설수설을 하고 막 당황해 하더니 그냥 나가버렸대요. 사장님께서는 금액을 떠나서 사람의 선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괘씸하고 불쾌해서 이렇게 영상 제보해서 다시는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거 마스크 썼어도 눈만 보여줘도 다 저는 아는데. 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쓱입니다. 자, 분명히 도착해 있어야 할 물건이 뿅.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영업이 끝난 가게 앞으로 한 남성이 강아지 유모차를 끌고 오는데요. 자, 팔을 쭉 뻗더니 뭔가를 챙겨서 유모차에다가 탁 집어서 넣었어. 아주 자연스럽게 담고 가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스톱! 근데 이게 뭐지? 자, 들여다보더니 다시 유유히 갈 길을 갑니다. 도둑이에요. 자, 도둑 같죠? 경기도 수원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식당 주방의 수전이 망가져서 교체를 하려고 택배로 주문했었는데 분명히 도착해 있어야 될 시간에 이 택배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끝난 이후에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저 부분 CCTV가 보입니다. 강아지 유모차 갖고 가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 두 개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며칠 있다가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는데 비슷한 인상의 또 강아지 유모차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혹시 택배 가져갔냐고 물으니까 떳떳하게 얘기하면 예, 가져갔습니다. 아 진짜? 갖다 놔라라고 하니까 갖다 놔라고 하는데 안에 있는 물품은 안 갖고 오고 빈통만 좀 갖고 왔다고 해요. 아하, 이런. 아마도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 상습적으로 택배 같은 걸 그냥 슬쩍슬쩍 하는 상습범으로 보여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가져갔어야 하니까 가져갔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인은 하는데 시인하면 물건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대신에 상자만 갖다 줬다고 해요. 야. 이게 무슨 시인입니까? 그러니까요. 아 물건도 줬답니다. 예, 물건 줬나요? 네. 그 박 변호사님 대본을 좀 꼼꼼히 좀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농담입니다. 올빼미 남편.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남편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서 괴로운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남편은 5개월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출근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낮과 밤이 바뀐 올빼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옆에서 휴대전화 밝기를 최대로 높여놓고요. SNS 쇼폼이나 게임 영상을 봐요. 심지어 소리까지 크게 틀어서 줄여달라고 부탁을 해야 조용해지곤 합니다. 다른 날도 자려고 누웠는데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남편이 야식으로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하고 화를 냈는데 그럼 배고픈데 어쩌라고 이러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굴더라고요. 심지어 하루는 내일 입을 옷이 없다면서 새벽 2시에 세탁기를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랫집에도 들렸는지 바닥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남편은 아랫집의 유난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의 소음 테러가 반복되니까 하는 수 없이 귀마개를 끼고 다른 방에서 자려고 했는데요. 남편은 부부는 같이 자야 돼 이러면서 이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소리에 예민한 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답답한데 이해되시나요? 어머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니야 하시는 부부님들 많이 계실 듯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를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 오빠 지금 새벽 2시야. 나 예민한 거 알잖아. 여자들은 일어나서 머리 감아야지 그거 말려야지 화장해야지. 내가 무슨 아침형 인간이라서 6시 30분에 일어난 줄 알아? 오빠도 회사 다녀봐서 알잖아. 거실에서 자든가 좀 닥치고 조용히 옆에서 자든가. 내 바이오 리듬을 존중해주라. 나 진짜 다크서클이 가려지질 않아. 동그라미. 자 다음 남편이에요. 야 다혜야 너 혹시 내가 프리랜서라고 무시하는 거? 야 내가 돈만 잘 벌어왔어 봐. 새벽 4시에 고기를 구워 먹든 생선을 굽든 너 이런 말 나한테 했겠어? 야 그리고 우리 아직 애도 없어. 신혼이야. 그런데 뭐 각방을 쓰자고? 나보고 거실 가서 자라고? 너 나랑 내외하니? 와 진짜 너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벌써 권태기야 X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배려심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낮과 밤이 바뀌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바뀌어도 되지만 그것을 아내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정상적인 패턴의 삶을 살아야 되고 특히 뭐 저도 조금 늦게 자는 편이긴 한데 진짜? 방법이 있긴 해요. 어떤? 비계 같은 걸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베개로 하고 안 보면서 서로 유튜브를 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소리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내의 말씀대로 밖에 가든지 조용히 있든지 딴 데서 자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박 변호사님 그러면 박 변호사님은 각방 쓰는 단계는 아니세요? 각방은 아니고 저 베개로 이렇게 벽을 썼어. 휴전선이라고 하죠. 예. 자 교수님. 네, 아니 물론 뭐 프리랜서가 되셔가지고 낮밤이 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내는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 이렇게 잠을 못 자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만약에 뭐 좀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해도 조용히 드시고
세탁을 꼭 해야 돼도 조용히 하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급할 때는 뭐 이렇게 좀 따로 주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끝까지 뭐 부부는 같이 자야 돼까지 하면 이 부인은 얼마나 생활에 지장이 있겠어요. 저 그래서 부인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니, 각방 써야죠, 그러면. 아니 저는 이분이 이전에는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배려심이 너무 없을 뿐더러 새벽 2시에 세탁기를 돌려요? 이거는 저 아내분이 저기 보내지 않으셨으면 다른 사연으로 아래층 사는 분이 사건 발작에 제보했을 상황이에요. 어떻게 새벽 2시에 요즘 같은 공동주택 분위기에서 세탁기를 돌립니까? 저 남편분이 이전에 다른 일로는 문제를 안 일으키셨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울 정도 상황이고요. 당연하죠. 잠 못 재우는 거 안 자게 하는 건요. 고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이기적인 걸 넘어서서 진짜 좀 상식선에서 지켜야 되는 배려가 너무 없어서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밤낮이 좀 바뀐 것도 뭔가 제가 함부로 뭐 넘겨짚는 걸 수도 있지만 넘겨 집어주세요. 뭔가 정말 성실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바뀐 게 아니라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 좀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해서 바뀐 것 같아가지고 다시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해주세요.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카드카페님, 밤에 세탁기 돌리는 거 진짜 예의 없다라고 하셨고요. 리코코님, 서로 패턴을 정하고 규칙을 세우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르미님도 올빼미가 문제가 아니라 배려가 없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